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이 일반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신경 쓰일 부분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형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인하인 비자로 3년 근무하고 2달 나갔다가 다시 와서 2년을 더 근무하는 5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네. 이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5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우리가 인원을 쓰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정 근로자보다는 이 계절 근로자를 많이 선호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대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김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그동안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뭐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 오셨는데 특징이나 뭐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나본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지역에서 일하는 A 씨 정도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국내에서 분명히 내 얘긴지 다 알 거라고 그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렸고요. 네. 그래서 이에 저희 강원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를 이름과 나이 없이 보도했습니다. 혹시나 그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공감은 했지만 저희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 몸이 아파도 고용주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프다고 말하면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또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억지로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고단함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그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그 어려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네. 앞서 여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 농가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작업 지시나 아니면 뭐 안전 수칙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생활 같은 경우인데요. 단기간 체류라고 해도 숙소가 좀 비좁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숙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어려움을 토로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가장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뭐 정말 극소수의 일부 농가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만 뭐 근로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보다 더 긴 시간 근로를 시킨다거나 그러면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언어 소통의 문제, 뭐 주거의 문제, 임금 체불, 노동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런 점들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절 근로자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우리 농어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법이나 아니면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등록 같은 행정 처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입국 관리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쨌든 시간적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또 결혼 이민자의 해외 거주 친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결혼 이주자 초청 같은 연관된 제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공공형이나 농가형 계절 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그 유사 제도가 있고 연계 모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 결혼 이민자 모국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는데 1인당 10명까지 10명까지.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고요. 네. 미리 한국에 와서 그 정착을 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와도 언어 소통이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더 그 현지 정착을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일부 시군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초청을 하다 보니까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이탈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네. 일반 입국자보다 결혼 이주자 가족 초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은 네. 굉장히 이제 이탈률이 적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제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문제 이제 확대가 돼도 무단 이탈이나 미등록 체류, 브로커 개입 이런 문제들이 네. 항상 이제 그 병행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체계 없이 들어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농가나 지자체나 모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네.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법적 제도 안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어떻게 좀 더 완벽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가가 더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그 조합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나 또 임금 문제, 또 열악한 거주 여건 이런 점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나 농촌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 아니면 뭐 최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과거 공공형이 없을 때는 아까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불법 외국인이 갑 아닌 갑이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때는 외국인이 이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3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많은 농사를 짓는 저희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 이제 봉급을 많이 주는 농가로 이동을 해야 얘네가 밤에 도망을 갑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나갔는데 농가는 갑자기 일할 애가 없으니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확을 못해서 진짜 제초제까지 뿌려서 작물을 죽이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농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계절 근로자 및 공공형 근로자가 많이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저희가 또 주말에는 또 철원군 지자체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외국인을 데리고 우리 철원의 주상절리길, 그다음에 이제 생창늪, 그다음에 이제 은하수교, 횃불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이렇게 또 저희가 관광을 시켜줘요 주말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직원아 우린 어차피 저희 계약직이니까 직원이잖아요. 농협 그렇죠. 직원이다 보니까 복지에 많은 향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조합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파트너 그런 인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지역민들, 각 농가나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지역에 젖어들면서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